한 이틀 전 이미 이틀 지나긴 했지만 우리 최고위원님 평가를 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근데 저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면담 이전부터 이후까지도 좀 이상한 면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네. 누구에게 책임이 크다를 떠나서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날 때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 없었거든요. 보수 진보 떠나서. 이런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 전부터 선전포고하듯이 이걸 내가 대통령께 요구하겠다라면서 사실은 영부인과 관련된 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예. 정권이나. 이거 언론에 내내 떠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석이 다르다. 뭐 각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소위 말하는 면담과 관련된 뒷담화들이 나오죠. 예. 테이블이 원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식대로라면 여기도 지금 원탁이어야 되는데 예. 원탁이 아닌 거는 뭐 의전을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싸움은 사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영수회담에서도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지거든요. 예. 옛날에 한창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이 정도로 서로 신경전이 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여당 대표의 어떤 쓴소리라던가 여당 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테이블 놓는 거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책임이 예.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게는 과연 없는 것이냐. 이게 면담 한번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뒷맛도 개운치 않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합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더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버리면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손해지만 예. 이게 과연 한동훈의 정치에도 도움이 되는 거냐.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실은 지금 장해찬 최고가 물어보는 게 다 예상되던 일이었잖아요. 네. 그 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앞에서 아까 이제 선전포고하듯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거를 받았는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여야 어떤 그 여당 내에서랑 다른 게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네.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여사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건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맹탕회담 또는 빈손회담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윤 대통령은 이걸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또는 의도가 뭐였나? 두 번째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는 뭐 한 대표가 기존의 여당 대표랑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또 왜 이렇게 했나? 그 제가 그러니까 여론이 하나씩,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이 면담 자체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얘기군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막 규탄하고 비판하고 막 어제 뭐 만찬에서 욕도 엄청 했다고 하는데 예. 재보궐이 한창일 때 당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여론조사도 사실은 긍정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 보수 결집을 위해서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 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그래도 한동훈 대표 면을 한번 세워주시라라고 부탁을 해서 재보궐이 한창 진행될 때 면담할 거다, 뭐 독대를 할 거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갔고 예. 그리고 주말 지나서 재보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할 거다, 날짜 잡는다까지도 나온 거는 사실은 지금 친한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많이 공격하지만 추 대표가 중심에서 나름 좀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면담이나 독대가 성사되면 사이 안 좋은 여야끼리도 날짜 잡혔으면 좀 자제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나서 말하면 되고 예. 만나기로 해놓고 막 비판하면은 만나서 되게 좀 어색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면담 성사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어서 불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심했다는 듯 면담 성사 기사가 나가고 오히려 더 야당보다 심하게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고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깨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면담 깨는 그림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자기가 동정표도 얻을 수 있고 예. 뭐 정치적으로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올 걸 뻔히 알지만 예상됐지만 이 면담을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또 깨거나 연기하면
이 대화 결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났어야 한다.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이고 예.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만나면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대고 저렇게 막 야당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네. 뭐 실제 면담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행보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용산과 협의해서 조율하고 설득해서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예. 좋게 말하면 국민 여론으로 용산을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무리한 언론 플레이나 그 개파 정치로 예. 또는 특검 통과 등을 지렛대로 용산을 협박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는 이제 의도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걸 알고도 실은 이제 빈손 또는 맹탕회담이 됐다는 게 이제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방금 말한 이제 한 대표의 의도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의도도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용산의 의도는 뭔가요? 근데 일단은 네, 결과인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많은 악마 프레임들이 실제보다 과장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게 또 저나 가까운 사람들의 공감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대답한 것처럼 공개 활동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 부분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단 선언을 하라는 것은 예를 들면 폴란드 대통령 내외가 지금 국빈 방문해 있어요. 그러면 환영 만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예. 외교의 기본은 다 부부 동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최소한의 어떤 외교적인 내조라던가 예. 이런 것들은 역할을 해야지.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아예 그런 것까지 그럼 어디까지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지적이나 대안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이 사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예. 정말 잘못한 거 없이 마녀 사냥에 많이 당했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은 이미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당과 협의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예.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용산이나 대통령실을 굴복시키려 하듯이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문제점을 느끼는 건 인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거를 뭐 김건희 라인이다 한남동 라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인사권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남은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고 개혁 동력을 가져가려면 예. 대통령의 인사권이 최후의 보루이고 무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매우 위험한 시도로 저는 읽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나 영부인 라인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 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제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나 또 제가 알고 지내는 이러저런 여당 관계자 포함해서 김건희 라인 또는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8명, 7명 이렇게 등등이 이제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동행 명령도 요청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해찬 전 최고는 한남동 라인은 아예 없다. 그냥 지금 보수 언론 포함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진짜로 그 면면에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 실무진들 중에 제가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얼굴이나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연락처도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특정한 라인으로 묶어서 어느 라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밀한 이야기는 오히려 1기 용산 때는 한동훈 대표가 워낙 신임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검찰 출신들이 1기 용산의 실세였고 그들이 사실 다량의 인사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총선 이후에 용산도 물갈이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 용산 내부에서의 입지가 약해지고 그들이 이 정권에서 인사권을 뭐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자 김건희 여사와 뭐 그리고 일부 네. 이제 김건희 여사보다는 대통령실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은 일부 참모들을 거론하면서
한동훈에게 잘못 보이면 인사가 어렵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하는 내부. 것이지 적어도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라인이 이 영부인을 통해서 뭐 인사 전행을 한다거나 권력을 사유했다거나 적어도 제 양심상 저는 그런 징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부든 누군가의 추천을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는 많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비판의 소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당연히 또 친소 관계도 있기 마련이고. 근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여권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로는 권한을 넘어선 행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월권이다. 어떤 정식 지휘 계통을 밟아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 탁현민이 있다고 치면 탁현민이 뭔가 일을 시키면 의전 비서관으로 영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토론의 대상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앉혀놓고 의전 역할을 시키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이외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했다가 뭐 이렇게 약간 직무배제 시키는데도 한참 걸렸고 지금 또 이제 근데 직무배제 시켰지만 실제로는 또 직무배제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름까지 거명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떠도는 카더라와 음모론으로 만드는 거라 이런 음모론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한 살모사 정치라고 생각되는 게 배은망덕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비선이 있다면 문제겠으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직위를 가지고 있는 비서관 행정관급의 실무진들이고 예. 그 실무진들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넘어서 이 정부의 공직 인사라던가 예. 공공기관 인사라던가 이런 데서 자기 사람을 채우고 추천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월권을 했다는 것도 카더라이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어떤 월권인지를 한동훈 대표가 말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보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을 찾자면 공무원들이지만 예. 어떤 정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용산 내 행정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거나 성향상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강경하다거나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근데 이 자기만 안 듣는다고 자기 눈에 가시라고 해서 이거를 영부인 라인으로 타겟팅해서 이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 예. 국민들 대다수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비서관 행정관 대상으로 이렇게 무슨 라인 운운하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전례도 없죠 정치권에서. 이것도 하나 아까 스쳐가듯이 좀 말씀은 주셨는데 요걸로 하나 좀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홀대 논란 있잖아요. 아까 그 원탁 테이블도 좀 말씀 주셨는데 20분도 뭐 20분 기다리게 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한 대표 면담 끝난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불렀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홀대 없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유치한 중입병식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중립병식. 그게 원탁을 요청하는 것부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예. 그 파인그라스에 마련된 공간에 긴 탁자가 있고 뭐 그걸 굳이 원탁으로 바꿀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재밌는 사진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만날 때도 예. 관저에서 사각형 그냥 책상에 생수 한 잔 놓고 소탈하게 대화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투자자이자 국가 정상 만날 때도. 근데 왜 이렇게 의전과 대우에 집착하는 건가? 그리고 그게 대통령과 면담 끝나고 기자한테 말해서 단독 보도낼 일입니까? 그게 한국일보에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그 기사 소스는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치한 어떤 중립병적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이나 대접 안 해줘, 원탁 안 해줘. 이런 논란으로 이게 뒤덮여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최병천 소장님 제가 좋아하는 게 저한테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정치는 싸움이고 좋은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가 인상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도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그 갈등의 어떤 이 내용이 하다못해 이제 영부인의 활동 범위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거나 또는 정부나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민생에서 어떤 정책, 의료 관련된 문제들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거는 좀 피곤하고 뭐 여당 내부 입장에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싸움이고 할 수 있는 갈등인 거죠.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 중에 단독 보도 나오는 게 원탁이다 아니다.
또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외국 정상들이랑 통화하느라고 정무수석이 의전하면서 20분 기다렸는데 20분을 기다리게 했다. 이런 걸 무려 한동훈 대표 측근 고위 당직자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이틀 내내 떠들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입니까?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은 친한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립병적인 이야기는 빼고 그러면 대통령과 노선 차이로 경쟁을 하더라도 좀 내용 가지고 하자 이거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홀대 논란. 저는 홀대 논란은 뭐 장전 최고처럼 생각하는 것도 뭐 견해가 서로 다르면 그럴 수 네.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 이 아젠다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장 최고가 얘기하는 거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야기는 약간 거의 뭐 어떤 악마화 프레임에 불과하다. 예. 그런 게 좀 약간 전제가 돼 있고 한남동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박영선 뭐 총리설이라든가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잠깐 돌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알다시피 이제 언론에 나오면 뭐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이제 인용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자리인데 근데 실은 놀라운 거는 당시에 이간섭 비서실장은 난 잘 모르는 얘기다 했더니 다시 나온 기사가 더 놀라웠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거가 지금에서야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아무개랑 관련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미심쩍었던 일들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 뭐 색깔이 세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이해 안 가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손에 왕자는 왜 생겼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대통령실이 그 청와대는 하루도 안 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1943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보는 것도 이해가 안 갔었고 그때는 미국과 소련, 영국이 서로 동맹군이었던 건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리고 대왕고래도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하면 적절한 공사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한 것도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이제 장 최고 말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왜 이런 거지? 라고 이해가 안 가던 게 옛날에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냥 싹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부분적으로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실제로 뭐 안 좋은 과도한 프레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건데 어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정치로 봐야 되는데 지금 장 최고위원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민들이 다 속고 있다. 그리고 아니, 어떤 이거는 반론. 저 무슨 그런 말씀인지 유행이 약간 있기 알겠는데 때문에 예.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엮어서 몇 년에 걸친 2년 반과 3년에 걸친 걸 엮어서 이거는 전부 다 한남동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한 거였구나라고 짜맞추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음모론을 같이 깨고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분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동훈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예. 지금 자신의 어떤 인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기름 부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게 전 용납이 안 된다는 예. 거고요.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었죠. 이를테면 뭐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론에 대해서는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잘못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같은 잘못은 반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안들을 뭐 대왕고래나 그 이전에 대선 경선 토론회까지를 다 짜맞춰서 이건 비선이 했다. 일단은 그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드러난 공직자이기 때문에 비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검사라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공적 지휘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한두 번의 실수가 노출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실수들이 반복이 안 되게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그립이 강한 이 체제에서는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소위 말해서 무시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난 징후도 없고 뭐 없잖아요 사건들이. 지금 이거 하나 우리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말씀 했다고 하죠. 뭐 그 여사와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계속 라인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랑 얘기하는 거를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 결국 이제 대화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관계자들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 자체 핵심은 아니고 그리고 방금도 약간 이제 제 얘기를 약간 오해하신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비선에 의해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 중에 그것이 비선인지 뭐 명태균 때문인지 천공 때문인지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본인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옆집 말했던 할머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래서 지금 국민들 생각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아까 말한 것들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 문법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이때쯤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때쯤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윤 대통령은 뭐 전이나 아니면 당선된 이후로도 안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정치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그래서 강조한 건데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국민들이 뭔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너무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이따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짧게라도 답변을 네, 해야 네, 될 것 그러시죠.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병천 소장님과 제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한남동 라인인이 7명이니 8명이 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정치 초고관여층의 이슈이고 이 사람들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99.9%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 중에 정치적 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또는 국민들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대다수의 국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최 소장님이 말하거나 지금 한 대표 측에서 음모론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아무도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좌파 유튜브 중에서도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업체에서나 이 이야기하던 것들을 갑자기 대통령과의 면담 우제로 끌어올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지. 저는 이게 이미 국민적 사이에서 뭐 비선이나 뭐 특정 라인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예. 그런 인식이 굳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